오늘 아침에 기자들이 야당에서 허위 차용증을 쓰고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딱 그랬더니 누가 지원받았죠? 허위 차용증이라는 그런 허위나 확인되지 않는 용어를 쓰는 것을 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말로 이제 긁히셨나 보다. 허위 차용증이 다라는 게 아니라 이전에 허위 차용증을 썼던 전과가 있으시고 마찬가지의 허위 차용증에 대한 의혹이 있으신 거 아닙니까? 주진우 의원은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확인시켜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확인해 주세요. 그 돈은 그럼 갚을 생각이 있었을까? 그땐 또 왜 안 갚으셨을까? 국무총리 될지 몰랐으니까. 김민석 후보자의 재산이 네. 이거 진짜 신박합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를 할까 아시죠? 그럼요. 예. 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억 1,167만 원을 벌었는데 추징금으로 6억 2,607만 원, 카드 현금으로 2억 3,868만 원 쓰고 추징금도 쓰고 네. 기부금 2억을 썼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총 지출이 10억 6,400만 원을 썼어요. 네. 썼는데 5억 2천만 원 벌어서 10억 6,400만 원을 썼는데 그러면 마이너스가 5억이 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자산은 7억이 플러스가 됐어. 진짜 이재명 정부의 2인자답게 또다시 등장한 기적의 경제학.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모르겠어요, 저도. 참 보통은 제가 이제 리서치를 할 때 뭐 판례도 검색하고 뭐 여러 가지로 복잡하면 이제 계산기도 해보고 근데 이게 이렇게 계산기도 필요 없어요. 그냥 딱 보는 순간 이상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건데다가 결정적인 건 우리가 이게 큰 얼개로 소득이 5억이고 지출이 10억이고 뭐 중간에 카드 연금 2억 썼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 근거는 본인이 신고한 자료거든요. 그렇죠. 본인이 신고했어요. 본인이 신고했지. 우리가 뭐 추적하고 이게 아니라 국회의원이라 가지고 본인이 신고해가지고 그 자료대로 했을 때 그냥 말이 안 돼요. 우리가 추적한 게 아니야. 우리가 막 그렇게 막 조사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김민석 후보자가 약간 시간 미루기용인 것 같은데 뭐 소상히 밝힐 거고 SNS에 공개를 할 거고 뭐 일요일까지는 올릴 텐데 뭐 이랬는데 자꾸 미뤄지잖아요. 계속 미루고 있죠. 이게 지금 올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는 전면적으로 자기가 국회의원인 동안에 신고했던 게 다 허위였다고 갈아엎지 않으면 이게 안 맞아져요. 그럼 여태까지 다 갈아엎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불법이 되거든요. 그렇죠. 뭐 사실 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 가지고 뭐 처벌은 못하겠지만 만약에 갈아엎는다고 하면은 그 이전에 재산 신고가 다 허위란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앞뒤 어디로도 안 막아지는 얘기인데 계산이 그리고 뭐 한 2천, 3천 뭐 이 정도는 또 모르겠는데 막 몇 억 단위로 안 맞아져요.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뭐 강연료 뭐 이런 거. 나 그 여쭤보고 싶은데 네. 강연료랑 행사비 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비 총리실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비 외에도 강연비나 행사비, 조의금 등 기타 소득이 있었습니다. 인사청문회 때 자료로 증빙이 가능하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강연료, 행사비 이런 기타 수입은 신고 안 해도 돼요? 해야죠. 그러니까 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게다가 거예요. 지금 빵꾸난 금액이 몇 억 단위잖아요. 근데 이 몇 억을 강연료하고 행사비로 하려면 뭐 전문 강사거나 행사 뭐 연예인 행사 정도 해야지. 아이돌 정도 돼야 돼요. 그럼요. 정말 이게 말이 안 되고 실제로 그런 걸 했으면 그거 자체가 소득으로 잡혀가지고 이미 신고가 들어가 있어야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이전에 빠져 있는데 이걸 뒤에서 지금 새로 껴넣는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기존에 신고한 게 다 허위입니다라고 갈아엎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게 공직자잖아요. 강연료 같은 경우에 그 청탁금지법에 제한을 받아요. 그래서 액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럼 100만 원 그렇죠. 넘으면 안 돼요. 심지어 그것도 언론인이나 이렇게는 100만 원까지인데 정치인은 더 적어요. 그래요. 50만 원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또 이제 민주당 쪽에서 얘기할까 봐 제가 민주당 쪽 근거를 갖고 왔는데 박용진 의원이 의원 시절에 그 12회의 강연을 했던 거를 모아가지고 그때 기부를 해서 기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12회를 강연했는데 총 강연료가 328만 원. 그러니까 1회에 한 3, 40만 원 꼴 이렇게 돼요. 나 조의금이 제일 궁금해요. 조의금 같은 경우는 신고를 꼭 해야 됩니까? 해야죠. 그것도 해야 돼요? 받았잖아요. 현금이 늘었잖아요. 네. 그것도 내 재산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여러 정치인들이 무슨 불법 정치 자금 문제가 생기면 이거 조의금이에요. 그래서 뭐 압수수색 들어가고 하면 보면 특정 정치인을 제가 언급하진 않겠습니다만
가끔 보면 어떤 정치자금 문제가 생기고 하면 압수수색에 들어가고 하면 뭐 장롱에 돈이 뭐 예를 들면 5천만 원, 6천만 원 탁탁탁 나와요. 이 돈의 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딱 그러면 이거 조의금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보면 조의금을 집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면서 이 돈의 출처를 밝혀라 그러면 이거 조의금 이러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신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해야 되죠. 해야 되죠. 다 내 재산이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만약에 집에서 돈 뭉치가 발견됐어요. 근데 이거 어디서 받았어? 그랬는데 누구한테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야? 뇌물죄야?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보다 덜 문제되는 문제는 되겠으나 덜 문제되는 방식으로 갈 땐 뭘까? 재산 신고를 누락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앞에 부분을 이제 무마해서 뒤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하는 얘기죠. 근데 조의금으로 이게 지금 금액 차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조의금으로 메꿀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행사비 도대체 무슨 행사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행사비나 강연료나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금액 제한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정말 전업으로 뛰는 사람도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고 안 된다 이거는. 게다가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행사를 뛸 때 국회의원의 지위로 인해 가지고 이런 강연 제의가 막 물밀듯 들어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때마다. 그러니까 이전에 신고가 안 돼 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뭐 행사 뛰었습니다. 강연했습니다. 이런 정도면은 사실 국회에 있을 수가 없는 정도거든요. 안 돼요. 이건 뭐 거의 이명웅 씨나 가능할 거 아닌가. 안 돼요. 이거는 이렇게 안 맞춰져요. 그리고 조의금도 방금 얘기했듯이 기존 신고된 게 없는데 이제 와서 조의금이다? 이상하다. 게다가 마침 또 이분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전과가 있잖아요. 2번이나. 그렇죠. 2번. 두 한 번도 번이나. 아니고 2번. 그렇죠. 2002년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지금 하는 변명들이 그냥 이게 봐줄 수 없고 예전에 그 전과랑 비교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근데 이번에도 뭐 차용증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또 마침 예전 전과에서 허위 차용증이 또 드러났었거든요. 허위 차용증이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주진우 의원이나 이렇게 허위 차용증 의혹을 제기하는 게 그냥 막 제기하는 게 아니라 이전 판례 분석해서 제기하는 거예요. 그 밑에 그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때도 뭐냐면 그 사건도 소개해드리자면 네. 수억 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는데 이거 차용이다, 나 빌린 거다라고 했는데 검찰이 이메일을 압수수색해가지고 이메일 내용이 다 까졌어요. 근데 김민석 의원이 요거 형식적으로 만들어두자. 나중에 혹시 문제 생기면은 이거 금전 소비대차 관계라고 주장을 하자라면서 허위 차용증을 만드는 과정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났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그 기자들이 출근길에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출근길에 이런 질문을 했나 봐요. 야당에서 허위 차용증을 쓰고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딱 그렇게 했더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질문하셨죠? 허위 차용증이라는 그런 허위나 확인되지 않는 용어를 쓰는 것을 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시켜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확인해 주세요. 확인해 달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명백히 얘기했잖아요. 허위 차용증이 다라는 게 아니라 이전에 허위 차용증을 썼던 전과가 있으시고 이번에 마찬가지의 허위 차용증에 대한 의혹이 있으신 거 아닙니까? 주진우 의원은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뭐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근거를 제기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앞부분만 잘라가지고 하는 거는 총리 후보자께서 말꼬리 잡기로 압박 넣으시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질문도 틀린 게 없어요. 허위 차용증을 쓰고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그러니까 허위 차용증을 쓰고 자금을 지원받았다면서요?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받았다는 의혹이 야당에서 제기됐는데요. 이렇게 물었으니까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닙니다. 허위 차용증 쓴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맞아요. 허위 차용증 누가 질문하셨죠? 허위 차용증이라는 그런 허위나 확인되지 않은 용어를 쓰는 것을 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다 대고 주의하래? 그거는 요즘 말로 이제 긁히셨나 보다. 긁히는 건 제가 잘하는데. 이 말이 굉장히 아프게 들렸던 거겠죠. 이게 왜냐면 중요해요. 이제 법적으로 한번 풀어보자면 차용증을 썼잖아요. 네. 근데 차용증을 썼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선 그러더라고요. 이게 불법 정치자금이나 이런 문제가 있다면 차용증 썼겠냐? 그냥 받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그거를 또 이제 불리한 내용이면서도 동시에 유리한 쪽으로 어떻게 써먹어 볼까 이제 이럴 텐데 그게 왜 썼냐면 이제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냥
음성적인 자금을 받아가지고 음성적으로 이렇게 쓰는 경우에는 근거를 남길 필요가 없죠. 근거가 그렇죠. 있으면 더 싫죠. 그렇죠. 근데 음성적인 자금이더라도 공식적으로 써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보세요. 추징금으로 납부하려고 했다 그러잖아요. 아, 그렇죠. 그건 이거 국가로 들어가잖아요. 네. 국가로 들어가면 그때 딱 그 금액이 포착이 되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이거 어디서 나셨어요? 이렇게 되면은 내가 땅 파서 어디서 얻었습니다. 뭐 이렇게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죠. 어디선가 와야 되잖아요. 와야 되지. 내가 벌었든지 그런 경우에는 차용증을 쓰는 경우가 있으니 의심 대상이고 차용증을 썼다는 것만 가지고서 이 금액이 깨끗한 돈입니다. 이렇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사건의 판례에서도 이렇게 봐요. 차용증이라는 게 있는데 실질을 보니까 이 차용증이 가짜더라. 이렇게 하는 판단 과정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두 사람 간의 관계가 어땠냐. 빌려달라고 할 때 어떤 식으로 빌렸냐. 그리고 변제기를 언제로 잡았냐. 되게 뒤로 잡거나 이자를 안 주거나 담보가 없거나 이러면 아니 요새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나? 이렇게 안 하지 않나? 그리고 막 변제기 지났는데 달라고도 안 해.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 실제로는 이거는 돌려줄 생각도 돌려받을 생각도 없이 소비대차가 아니라 그 형식을 가장한 기부다. 그래서 거기 표현도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일부라도 돌려받을 생각이 일부라도 있었을지 모르더라도 안 주면 어쩔 수 없지. 요 정도 마음만 들어가도 이건 기부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변제기가 뭐 18년에 빌려서 25년 뭐 이렇잖아요. 네. 뭐 그러니까 지금 중간에 이제 변제기도 한번 연장됐다 그러고 네. 확 지났죠. 확 지났죠. 근데 안 갚다가 이번에 후보자 돼서 논란이 발생하니까 갚잖아요. 그럼 이게 갚을 생각이 있었던 건가? 라는 지금 거죠. 갚았나요? 안 갚은 지금도 아직 안 갚고 있지 않나요? 논란 발생하고서 그 뒤로는 1,000만 원 변제했다고 들었어요. 아, 1,000만 원 변제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 아까 그 기적의 갚았구나. 계산법 거기 그 계산법도 이상하지만 그 계산법을 전제로 하면 김인석 후보자는 재산이 막 늘잖아요. 막 늘어요. 근데 느는 동안에 예금이 한 6천만 원까지도 있었을 때도 안 갚았대요. 그 돈은 그럼 갚을 생각이 있었을까? 그땐 또 왜 안 갚으셨을까? 국무총리 될지 몰랐지. 그거 국무총리가 될 줄 몰랐죠. 옛날에 영화 대사 아니야? 광복이 될 줄 몰랐지. 막 그치. 국무총리가 될 줄 몰랐지. 그러니까 그때 안 갚았지. 아이고 까놓고 얘기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몰랐지. 그냥 에이. 막 이렇게 나중에 갚으면 될 줄 알았지. 안 갚으면. 그래서 이렇게 될 줄 몰랐지. 뭐 그런 사람이 생각이 짧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살았다라면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안 해야죠. 안 해야죠. 내가 이렇게 흠이 많은데 안 해요. 그런 생각을 하나 안 하지. 저도 그 원칙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세상인데. 원칙만 야, 얘기하는 내가 거예요. 국무총리야. 그래서 내가 엄청 신나있지. 요거만 지나가면 나 국무총리 1인지야 만인지상인데. 그렇지. 보니까 여당이 다 휩쓸었고 정권도 잡았는데 뭐 어쩌겠어. 이런 생각했을 수 있죠. 요것만 지나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 하는 얘기 이제 다 같이 한번 잘 지켜볼 게 해명이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라는 알맹이 없는 얘기만 계속해요. 뭐라고요? 해명이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뭐 해명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됐는데 그 주말에 한다고 했는데도 안 나오고 지금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팩트를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민주당 쪽의 의원들이나 뭐 패널들이나 이렇게는 해명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그게 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소명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요. 그 해명을 못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 얘기는 거꾸로 보면 이렇게 시간 보내다가 이틀 어떻게든 넘겨가지고 그냥 되려고 그러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제 자료 나올 때까지는 의혹 제기는 과도하다 생각합니다라는 거는 의혹 제기하는 것 자체를 누르려는 거거든요. 의혹 제기를 누르고 시간을 보내다가 이틀을 뭉개고 그러고서 나는 이제 국무총리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해명이 객관적인 얘기로 해명이 나오는가 아닌가 요거를 봐야 돼요. 이게 지금 정상적인 금전 흐름이면은 계좌 뭐 이런 거 통장 사본 이런 거 탁 그냥 SNS에 올리면 끝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대체로 깔끔하게 거래한 경우에는 그냥 올려요 바로. 근데 지금 본인이 올리겠다 그랬는데 안 올라오잖아요. 안 올라오죠. 이 금전이라는 거는 굉장히 우리 그런 얘기도 많이 하죠. 사람은 거짓말해도 돈은 거짓말 안 한다고. 왜냐하면 그 FIU 있잖아요. 금융정보분석원. 거기서도 사람이 누군지는 관심 없어요. 그냥 계좌 흐름만 보고서 이 계좌 흐름은 왜 이래? 이러고 딱 포착하면 막 유력 정치인 뭐 이런 식으로 흐름을 보면 이상하거든요. 근데 아까대로 보면 이런 이례적인 차용이라는 게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네.
왜 9명이 동시에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그렇죠. 근데 왜 또 다 안 갚아? 이건 뭐야? 이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금전 흐름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앞으로 정상적인 어떤 그 사건이라면 그 9명이 돈을 1,000만 원을 한 날 쫙 이렇게 보내주잖아요. 그럼 그 9명과 김민석 후보자의 관계를 다 조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김민석 후보자의 관계보다 뒤에 혹시나 그 강모 씨가 강모 씨. 강모 씨랑 9명이 가까운 사이냐? 만약에 강모 씨랑 9명이 가까운 사이다? 이거 쪼개기인가? 이제 쪼개기지. 그렇게 가는 거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그 9명의 계좌를 앞뒤로 딱 이제 봐야 돼요. 앞뒤로 딱 보면은 누군가로부터 1,000만 원이 들어와서 거기 1,000만 원이 김민석한테 쏴졌냐? 요걸 보면 그렇죠.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1,000만 원을 먼저 쏘고 뒤로 받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 계좌를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9명의 계좌를 전후로 어. 이게 어디서 돈이 들어왔는지만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그러니까, 봐야 되죠. 이게 강 씨의 계좌에서 온 거냐. 그렇죠. 그리고 김민석 후보자는 자기의 검증 영역이니까 그 9명 도대체 어떻게 알았는지의 그 인연이라는 거는 자기가 공개해야 돼요. 자기가 공개해야죠. 어. 아니 1,000만 원을 빌리는데 응. 같은 날 응. 9명에게 1,000만 원씩 빌리는데 그 사람 그렇게 빌리려면 1,000만 원 빌리려면 그 사람하고 정말 친해야 돼요. 나한테 1,000만 원 빌려줄 거예요? 그럼요. 진짜요? 그럼요. 이 정도는 친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나 1,000만 원 빌려줘. 그럼 그 사람이 미친놈 아니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친해야 된다고. 친해야죠. 근데 그 관계를 9명을 만든다? 쉽지 않죠. 그렇죠. 쉽지 않죠.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 친한 9명과의 그 친한 관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9명이랑 친하냐.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벌써 안 친하대요. 본 적도 없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모 씨의 회사 직원이래잖아요. 직원일 가능성이 크다. 그치. 그 생년월일과 주소지가 동일한 것까지는 확인됐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2018년이면 지금이야 국무총리 후보자 김민석이지만 2018년 김민석은 다음번에 정계에 복귀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진짜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김민석 전 의원이에요. 그것도 뭐예요? 20년 전에 국회의원을 했던 전 의원이라고. 근데 9명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1,000만 원만 빌려줘요. 그러니까 그날 다 슉 보내줘. 그 정도면 오히려 양날의 검인 게 그게 자기가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사이라는 거를 너무 쉽게 밝힐 수 있는 사이여야 맞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관계가 왜 지금 공개가 안 되나? 9명이면은 뭐 친인척 정도 돼도 쉽지 않을 텐데 9명에 대해서 차차차차차 나와야 돼요. 얘는 뭐 나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 뭐 부인의 뭐 어쩌고 뭐 이렇게 촉촉촉촉 해야 돼요. 그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 참 이상한 게 공직자가 신고하는 채무의 최소한이 1,000만 원이라 가지고 제가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공식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나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채무 신고를 할 필요가 있었고. 그잖아요. 추징금으로 국가로 들어가는 돈이니까 네. 나중에도 언제든 포착되는 돈이니까. 그래서 신고하는 최하한으로 이게 지금 1,000만 원씩 딱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보통 빌릴 때 내가 너 더 빌려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000만 원만 해줘 이렇게 하나요? 너 2,000만 원 가능해? 오케이 2,000만 원. 그럼 들쭉날쭉 해야지 상식적으로 맞거든요. 그게 맞죠. 그렇죠. 야 너는 1,000만 원만 빌려줘. 너 돈이 더 있지. 너는 나한테 더 빌려줄 돈이 더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넌 3,000만 원 빌려주고 너는 1,000만 원이 안 돼. 너 500만 원 빌려. 이렇게 금액이 좀 그렇죠. 왔다 갔다. 편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균일하게 그렇죠. 1,000만 원씩 차차차차착 들어와. 어. 그런 게 어디 있어? 어떻게 딱 전화해가지고 1,000만 원씩만 보내줘. 그러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는 진짜. 보통 막 뭐 한 1,500 뭐 이 정도씩 이렇게 되기 마련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빌리는 채권 채무 관계를 하나라도 줄이려고 하는 게 인간의 상식인데 나한테 2,000만 원 빌려주고 싶다고? 아니야 됐어. 난 1,000만 원만 필요해. 너 1,000만 원. 할 땅이 있어. 1,000만 원. 이런 거 아닌 다음에야 일반 거래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해요. 참 이상합니다. 자, 그래서 청문회 때 좀 해명을 그래서 해주시길 이거는 바랍니다. 의혹은 정말 이게 상식선에서 이거 계산기도 필요 없이 너무 그냥 딱 보기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잘 이렇게 풀어낼 것인가. 주진우 의원이 지금 잘하고 계신데 다른 의원들도 열심히 해주셔야 된다. 이거는 열심히 해줘야죠. 이건 그냥 보기 이상하잖아요. 근데 임명할 거니까 임명을 강행할 거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게 아니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임명했다고?
라는 거하고 막 시시하게 제대로 의혹 제기도 못했는데 그냥 임명 강행하고 이 파급력이 다르잖아요. 할 일을 결과를 상관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죠.